국민의힘 강남갑 출신 국회의원 태호입니다. 저는 오늘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비극을 막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27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 양옆에 피해자 가족들이 들고 있는 사진 피켓은 이들의 소중한 가족이 강제 북송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처형당한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 안전보장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되었을 때 대한민국 주 유엔 오전 대사는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먼 훗날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 북한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여 회장을 수결하게 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탈북민 600여 명의 대규모 강제 북송과 아직 중국 감옥에 남아있는 천여명은 우리에게 침묵은 죽음이고 더 이상 방관자로 남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미국에서 펼칠 국제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결성된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인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로 봉쇄되어 있던 북한과의 국경이 개방되자 그동안 계속 부금하고 있던 2,000명의 탈북민들을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600여 명을 강제 북송했고 또 계속 강제 북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년 넘게 강제 송환된 사람들을 고문 및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처형 등 반인도 범죄에 이르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고 중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왔습니다. 중국은 국제법, 국내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을 뿐 강제 북송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사회권규약의 당사자로서 다양한 국제인권 기본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나아가 그 의무 이행을 솔선수범해야 할 유엔 인권이사국 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막중한 지위에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강행규범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특히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하여 난민 지위 인정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탈북민들을 절대 강제 북송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국의 강제 북송은 바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이제 방금 조금 있다 우리 위원장께서 이 피해 사례를 낱낱이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한 증언에 토대서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례 없는 중국의 대규모 강제 북송을 계기로 종래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유엔도 총회 북한 인권 결의 안에서 강제 북송 책임자를 주변국 또는 제3국으로 막연하게 표현하던 종래 관행을 벗어나 중국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중국의 인권 침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제 북송 만행을 계속한다면 유엔 초회는 나아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자격도 박탈을 검토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내년 파리 올림픽의 중국 참가 봉쇄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유엔 총회는
작년 4월 7일 우크라이나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 러시아의 인권이사의 이상 자격을 박탈한 바가 있고, 1980년에는 국제사회가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하게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오는 5일 출국하여 이번에 개최되고 있는 뉴욕 제78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참여해서 이와 같은 참상을 폭로하고 중국의 만행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따라서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물론 미국 대사, 일본 대사와 함께 공조 활동도 전개해갈 예정입니다. 또 나아가 그곳 유엔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며, 또 워싱턴 의회를 방문하여 렌터스 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미국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백악관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북민 강제송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한율입니다. 현재는 북한인권정책센터 소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당국의 강제북송으로 어머니도 2차례 정도 강제북송되었고, 오빠 이세일도 강제북송되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정치범수용소로 몰려갔습니다. 오빠 이세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고자 2009년 1월에 장백현으로 탈북했다가 중국 남방면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오빠는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국에 있으니 자기는 강제 북송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제발 강제 송환하지 말아달라고 애타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군인들은 오빠의 이런 말까지 조서에 적어서 북한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오빠는 양강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으로 손과 발에 붕대를 감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의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오빠의 강제 실종에 관한 생사 확인 요청을 유엔의 비자발적 강제복음 실종에 관한 실무부로 WGEID에 제출했지만 북한 정권은 2018년 8월에 북한을 음해할 목적으로 묻는 인권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한 줄의 답변만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저는 오빠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오빠와 같이 수많은 탈북민 가족들의 피해는 중국의 반인도적인 강제송환 때문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중국의 강제북송으로 아내 최순아 씨를 잃은 탈북자 허영학 님이 나와 계십니다. 최순아 씨는 2019년 11월 탈북하여 지리산 장백현 쪽에서 이동하던 중 함께 이동하던 탈북민 8명과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1개월 정도 지리성 바이산 구류소에서 감금돼 있다가 북송되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2020년 10월 최순아를 가족들과 함께 한국형을 시도했다며 조국 반역죄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범 취용소로 보냈습니다. 중국의 불법적인 강제 송환의 만행은 그 정도가 끔찍할 정도입니다. 여기 피해자 김정국 씨의 동생 김성호 씨의 증언을 보면 김성욱 씨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중국 영길 지역에서 여행하던 중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합동조사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대한민국 여권을 내보이며 불법적인 체포에 격렬히 저항했으나 총격을 가하고 중상을 입힌 채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중국의 강제 송환으로 아들을 잃은 탈북민 이병민 씨가 계십니다. 1993년생인 아들 박철주는 2010년 18살 당시 한국에 있는 엄마를 찾아오던 중 중국 공명시에서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체포한 15명의 탈북민들을 포송줄에
양강도 보행으로 이송되어 중국 공안이 넘겨준 수사 자료를 근거로 아들에게 한국행을 시도한 조국 반역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2011년도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정치범 수용소 수감 피해자 가족으로 우영복 대표님도 나와 계십니다. 우영복님은 저의 비대위 강제송환 피해자 가족 대표입니다. 현재 오빠가 간첩죄로 누명을 받아 수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최순애 씨가 올해 10월경에 중국 지린성 바이산 구류장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순애 씨는 양강도 해상에서 탈북하여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 결혼을 당해 살던 중 억울하게 2017년 인신매매죄로 체포되어 장춘 감옥에서 형기를 마친 후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바이산 구류소에 이송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국송 대기 중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준영 씨는 2002년 탈북해 중국인 남성과 살며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순경 거주했던 지역에서 벗어나 여행하던 중 불법 체류자 여행 금지법 위반 행위로 체포되었고 한국행 시도 혐의로 9월 말까지 연길 북대구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준영 씨는 구금시설의 공안 관계자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한국에 사는 삼촌과 사촌 형제들에게 알려와 강제 송환을 막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현재 정춘영님은 연길 감옥을 떠나 북중 국경에 있는 강제 송환 구금시설로 이감되었거나 아니면 강제 북송, 이번 10월에 강제 북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지명희 씨는, 여기 계신 지명희 씨는 2011년, 2014년도 두 차례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강제 북송 피해자 가족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현재 강제 송환의 위기에 처한 수많은 재중 탈북민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강을 건넜다가 인신매매와 강제적인 노동 착취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며 살다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북한으로 송환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탈북민 가족들의 인권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대한민국 국회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중국의 탈북민 체포와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강제 북송으로 가족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둔 우리 탈북민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과 중국의 강제 송환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의 만행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선발대로 나서서 규탄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최근에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욘드 유토피아에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우영복 증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